저희가 어렸을 때 컴퓨터를 생각을 해보면 게임이 안 돌아갈 때 때리죠? 때려요. 때리면 안 되는데 CPU 갈아 끼우고 그래픽카드 갈아 끼우고 그랬잖아요. 그랬습니까? 아니, 전 때렸어요. 끝까지 때렸어요. 인사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가.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영화 매트릭스 보셨습니까? 맞죠? 거기서 나오는 장면들 고급진 언어로 뭐라 그러죠? 디지털 트윈. 네, 그렇죠. 디지털 트윈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트윈, 가상 속 세계를 직접 만들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강봉구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강봉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시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박사학위를 땄고요.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이제 중소중견기업의 제조 공정을 고도화하거나 중소중견기업에서 이제 제품을 만들면 그게 이제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사전에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하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찐 전문가를. 이건 뭔가요? 뭔가 나랑 똑같은 쌍둥이 같지 않나요? 나와 그쵸? 같은 쌍둥이가 존재를 한다면 뭐를 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제가 갖고 싶은 기술들 미리 학습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갖고 싶은 기술들을 미리. 또 쌍둥이가 있으면 제가 어떤 걸 선택할 때 대신 해줄 수도 있겠죠. 저는 놀고 얘는 일하고. 자동 사냥 약간 그런 거죠. 디지털 트윈을 가장 크게 사용하는 이유가 이제 현실 속에서 돈을 아끼기 위한 기술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돈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시간. 그렇죠. 디지털 트윈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네.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기술이다. 돈과 시간이 이제 아무리 많더라도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디지털 트윈의 또 하나의 이제 큰 특징이 가상 속에서 안전을 좀 사전에 검증하는 기술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디지털 트윈이 돈, 시간을 아껴주는 기술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랑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된 분야입니다. 국방. 네. 우와. 요 장면 보시면 앞에 저 화면들 보이시잖아요. 네네. 현재의 이제 전장 환경 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거 바탕으로 해서 가상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최적의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이제 바탕으로 그 명령들을 이제 전투원에게 전달을 해갖고 훈련을 받는 거죠. 네, 약간. 또 시간, 돈, 안전에 예민한 제조예요. 왼쪽은 이제 실제 공장이고요. 오른쪽은 그거를 똑같이 복사해놓은 가상의 공장. 공정상에서 어디가 문제가 생길지 분석도 하고 어떻게 하면 또 효율적으로 공장을 운영할지에 대해서 또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진짜 쌍둥이처럼 만들어놨네요. 디지털 트윈이라는 용어가 언제 처음 나왔을까요? 1980년? 그 전보다 전. 이거보다 전이라고요? 네, 다들 아마 아실 텐데 아폴로 13호요? 네, 사고 난 것을 시뮬레이션 했던 게 바로 그때 용어가 처음 나왔어요. 달로 가는 도중에 산소 탱크가 폭발을 하죠. 그래서 이제 산소가 부족해지고 또 전력 공급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우주에서는 이제 해결을 못 하니까 지상 관제 센터에 이제 요청을 한 거죠. 이거? 네, 저기 시뮬레이터라는 용어 보이시나요? 네. 그 바로 디지털 트윈을 시뮬레이터라고 합니다. 우주선 같은 큰 시스템을 만들 때에는 설계 단계에서 저런 이제 시뮬레이터도 만들고요. 우주인들을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훈련용으로도 이제 디지털 트윈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디지털 트윈이라는 말을 썼었군요. 그럼 최근에는 왜 디지털 트윈이라는 용어가 좀 화두일지, AI랑 접목시켰나? 어, 뭐야? AI가 어떻게 진화해왔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림인데 2010년도 이후부터 이제 다시 AI 기술이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것에 대한 한계점을 이제 극복해주는 기술로 디지털 트윈이 각광을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이면 다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인공지능이 약간 모든 거에 만능처럼 느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게 인공지능이 가진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아이작 아시모프 SF 작가인데 아직까지 뭔가 의미 있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부족하다. 그렇죠. AI라는 것이 정확도가 높아지려면 네. 데이터가 이제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는데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트윈 상에서 가상의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 갖고 AI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기술로 디지털 트윈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유사한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그쵸. 목표인 거죠. 자율주행차가 하나의 큰 예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자율주행 차를 이제 학습을 시키려면 다양한 주행 조건에 대한 데이터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비 오거나 눈 오거나 밤이나 낮이나 안개 끼거나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를 다 확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컴퓨터 시뮬레이션 상에서 가상으로 그 환경을 발생을 시키는 거죠. 영상 보실까요? 요건 이제 엔비디아
그래서 옴니버스 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를 만든 거예요. 아, 이거 지금 시뮬레이션이에요? 네, 시간에 대한 와. 데이터도 이제 나오고 이거 바탕으로 학습에 필요한 세그멘테이션도 이제 진행을 하고 음, 다양한 음. 주행 어. 조건에 대한 이제 시뮬레이션을 와. 하게 합니다. 또 동물 같은 거 예상치 못한 변수들에 네. 대한 학습도 진행을 하고요. 네. 아, 밤에 공사 차량, 사고 차량 이런 것들도 네, 디지털 트윈의 가장 큰 역할이 가상의 데이터를 생성해낸다. 디지털 트윈이 왜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을까? AI랑 디지털 트윈을 비교한 그림입니다. 네. 왼쪽은 이제 AI고 오른쪽은 디지털 트윈. 트윈인데요. 네. 사실 이제 접근 방법이 조금 달라요. AI 쪽은 이제 블랙박스 어프로치라고 부르고 디지털 트윈은 이제 화이트박스 어프로치라고 부릅니다. 블랙박스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데이터 획득을 하면 인과관계만 이제 정의를 해놓고 그 안에는 이제 블랙박스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화이트박스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 때 그 모델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자율주행차 같은 거 보시면 뭐 차량에 대한 모델도 있고 교통에 대한 모델, 네. 기상에 대한 모델들이 다 룰 베이스로 구현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디지털 트윈이. 트윈의 메인 그림이 되겠어요. 왼쪽은 실제 시스템, 네. 오른쪽은 이제 가상의 디지털 트윈입니다. 네. 왼쪽에 실제 시스템에서 어떠한 데이터들이 이제 획득이 되면 가상의 디지털 트윈한테 넘겨주게 되고 그걸 디지털 트윈에서 반영해서 현실과 이제 똑같은 모델을 만든 다음에 이거 갖고 다양한 그 파라미터들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최적화된 결과를 얻어서 다시 이제 왼쪽에 실제 시스템한테 넘겨준다. 그래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상호 진화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디지털 트윈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각적으로 똑같이 보여지게 만드는 거예요. 2단계 간제 같은 경우는 현실 세계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가상으로도 넘겨주고 가상에서 현실로 넘겨주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한 단계는 이제 가상에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하는 단계. 그리고 4단계는 요새는 세상이 점점 복잡해져 있어갖고 여러 개의 디지털 트윈들을 같이 실행을 시킵니다. 5단계 같은 경우는 이런 실행 자체도 자율적으로 시키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뭐죠? 이게 레벨 1, 2를 설명해주는 가장 종 사례일 것 같아요. 전장에 대한 데이터들이 네. 지휘통신실로 들어오고 미사일 쏘면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그쵸. 데이터를 받고 그거를 다시 이제 역으로 현실 세계에 반영해주는 상황을 이제 레벨 1, 2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워게임을 하는 단계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떠한 의사 결정을 할지 하는 단계가 레벨 3단계. 그래가지고 이거 우와. 진짜 전쟁하는 것처럼 하네요. 작전 같은 거를 먼저 이제 설정을 하고 전반적인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리게 되죠. 이거 시뮬레이션인 거죠 지금? 네. 우와. 훈련용으로 사용되는 시뮬레이터고요. 미사일 날아간다. 야. 그렇죠. 미사일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제 복잡한 방정식도 풀어야 되고요. 야, 저 비행기 격추하는 거야? 우와. 군사 쪽에서는 다 모든 의사결정하기 전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시뮬레이션 해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을 진행을 하게 되죠. 저런 시뮬레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네. 이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기술이 필요한데요. 이런 방정식 풀 때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딱 방정식을 세우잖아요. 모델에 대한 방정식을 세우는 거를 모델링이다라고 부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문제를 인식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풀어가잖아요. 컴퓨터가 이제 모델을 푸는 단계를 시뮬레이션이다라고 합니다. 컴퓨터가 모델을 풀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시뮬레이션이다. 네. 우리 아까 본 그 전쟁 시뮬레이션도 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델만 잘 만들어주면 시뮬레이션 엔진이 알아서 모델을 풀어서 실행을 시켜주는. 이것도 AI가 돌리겠죠? 그쵸? 아까 이제 전쟁 시뮬레이션을 이제 예로 들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건지를 조금 먼저 정의를 해야 돼요. 왼쪽과 같이 디테일하게 풀 것인지 그렇게 이제 마이크로한 관점에서 볼지 아니면 여러 대의 미사일이 있을 때 누구는 어디로 공격하라 라는 것 같이 큰 작전 개념으로 볼지 매크로 시뮬레이션이라고 이제 하거든요. 마이크로한 거랑 이제 매크로한 거를 푸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네. 방정식도 조금 다르게 세워져야 되는데요. 컨티뉴어스라고 보이는 부분 있잖아요. 연속 방정식이죠? 네, 어떠한 객체의 상태를 이제 계속해서 일정 시간 간격으로 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정 이벤트가 발생할 때 위주로 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미사일은 날아가는 속도라든지 각도라든지 이런 걸 계속 봐줘야 되니까 컨티뉴어스한 방식을 써야 되는 거고 작전을 세우려면 부대들이 이동하고 네. 뭐 멈추고 진을 짜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이벤트들을 하나하나 따로 본다라는 거죠. 네, 컨티뉴어스로 할 건가 이제 디스크리트로 할 건가는 이제 정해졌는데 문제는 이제 요새는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하나의 방정식으로 이제 풀 수 없는 환경이 열립니다.
시스템 오브 시스템, 미사일도 통신 체계도 이제 갖고 부가적인 기능들이 포함되어지면서 이런 것들을 모두 표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어요. 아, 그렇죠.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단계가 레벨 4단계. 여러 개를 같이 고려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 레벨 4단계. 아, 오른쪽은 실제 전투기가 아니군요. 네. 시뮬레이션이군요. 그래서 왼쪽은 라이브 시뮬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은 이제 버추얼 시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LVC는 무슨 뜻이죠? L은 이제 라이브, 실제 장비를 의미하고요. 버추얼. V는 버추얼 장비, 그리고 컨스트럭트는 아예 컴퓨터상에 있는 장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LVC라는 훈련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세 가지 시뮬레이션이 같이 돌아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가상의 이제 전장 환경을 이제 묘사를 하고요. 이거는 이제 라이브인가요? 실제로 다른 나라를 공격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나라 안에서는 비행기를 못 띄울 수 있는데 그쪽 나라에서는 공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일부는 라이브로 쓰고 일부는 이제 버추얼로 훈련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개의 전투기를 같이 훈련한다라고 했을 때 일부 전투기는 실제 전투기로 가고 나머지는 이제 버추얼로 해갖고 전체 시스템이 같이 움직이는 그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트윈들이 운영될 때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이랑 데이터가 되겠는데요. 뭐 뉴욕 시간이랑 LA 시간이랑 다 다르잖아요. 아, 시간을 다 다른 거를 동기화시켜야 네. 되는구나. 시뮬레이션 모델들 사이에 시간을 동기화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시뮬레이션 모델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들 사이에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주고 받을지 대한 부분들이 그 레벨 4의 핵심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는 시뮬레이션 실행을 뭐 어떻게 시킬 건지 결과를 갖고 이제 어떻게 판단할 건지랑 어떻게 명령을 내릴 것인지를 다 인공지능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자율화 단계, 레벨 5 단계라고 하고요. 이런 게 근데 먼 미래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비행기를 조종사가 운전하는 게 아니라 이제 AI 모델이 알아서 조정을 하는구나. 네. 아, 그쵸. 사람이 없는 거구나. 자율주행이네. 그렇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배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북방 쪽에서 무인 수상정 여러 개의 배들이 같이 이제 이동을 하면서 어디가 이제 위험이 있는지를 공유를 하고 그거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이제 이동 경로 같은 것도 결정을 해서 와. 운영하는 시스템. 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디지털 트윈이 이제 중요해진 분야가 하나 제조, 아. 제조 기계, 로봇 장비들이 AI 기술을 이제 활용을 해갖고 제조 환경에 대한 상황을 인식을 하고 판단하고 자율적으로 제어하는 제조 환경을 자율 제조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1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일어났던 기술들은 사람이 제어를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한 기술들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제어 자체를 컴퓨터가? AI가 하는 이제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공장이 어떤 물건을 만들어주면 소비자들은 그냥 사용만 하면 됐거든요. 근데 요새 소비자들은 요구사항이 이제 많아지게 됩니다. 이런 이제 요구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제조 공정도 조금 변화가 필요했어요. 왼쪽 위쪽 보시면 이제 자동차의 상부를 조립을 하고 가운데 보시면 하부를 조립하고 그거 바탕으로 통합적으로 이제 조립을 하고 도장하는 하나의 이제 자동차 생산 프로세스인데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그쵸.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줄줄이 연속적으로 네. 찍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이거 그래서 뭔가요? 좀 많이 바뀌었죠. 오, 차들의 모양이 다 다르네요. 네, 최근에 공정은 이제 이런 식으로 셀 단위로 이제 구성이 되고요. 아, 셀로 네. 하나의 단위로. 네, 그래서 어떻게 셀을 지날지에 대한 생산 계획도 자율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게 미래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진짠가요? 네, 진짜 있는 현대차 이제 싱가포르 공장이고요. 보시면 컨베이어 벨트가 없고 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셀에서 어떤 작업하고 다음 셀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왼쪽에 보시면 주문이나 이제 생산 이런 것들도 이제 모니터링하고 오른쪽 아래 보시면 이제 품질 관리 같은 것들을 SDF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팩토리.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공장. 소프트웨어가 지배하는 공장이다. 주문이 들어오면 이제 시뮬레이션 이제 돌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라인 재구성해서 생산까지 하고 생산된 걸 다시 모니터링하고 또 이제 오더 들어오면 다시 시뮬레이션 돌려서 라인 재구성하고 이런 식으로 무한하게 이제 피드백 도는 형태. 셀 같은 것만 조금씩 바꾸면 되니까 이런 요구가 들어오면 거기다가 다 넣는 거구나. 네, 앞 페이지에서 시뮬레이션만 제가 강조를 했는데 네. 사실 디지털 트윈이 고도화되려면 같이 있어야 될 게 이제 AI 기술이에요. 보이시는 사진 같은 경우는 반도체 공장에서 이제 물류를 이송하는 로봇이거든요. 천장에서 이동하면서 이유가 있나요? 아래쪽에 이제 설비가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장을 통해서 이동을 하거든요. 아, 잘못하면은 동선이 꼬일 수도 있고.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수백 수천 대의 이제 장비가 움직이는데 다 실제로 테스트를 할 수가 없잖아요, 사전에. 아까 말씀해주신 동선 꼬임이나 이제 움직임 등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게 반도체 OHT에 대한 시뮬레이터 이제 모델이고요. 저 비에이클들을 이제 어떻게 이송할지 이동 경로
같은 거를 최적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학습된 결과 자체를 스몰 테스트 환경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는 기술이 바로 자율제일 기술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 자체가 스케줄링 문제이거든요. 어떻게 공정 프로세스를 이제 흘려보낼지에 대한 부분도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레이아웃들 어떻게 하면 이제 공정 배치를 할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을 이제 매크로한 관점, 즉 이제 장비가 여러 대 있는 관점에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장비가 여러 대가 있을 때만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이거 휴게소 가면 커피? 맞아요. 저 로봇을 티칭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디서 커피를 이렇게 꺼내올 건지. 커피를 흘리지 않을 건지 가상 공간에서 미리 테스트를 하는 거죠. 로봇팔을 가상에서 학습을 시켜요. 저 물건 짚는 거를 이제 수천 번 이제 반복을 해서 이제 로봇이 이제 똑똑해지면 그 알고리즘 자체를 실제 로봇에 탑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개념들을 이제 피지컬 AI, 물리적 네. AI. 최신의 장비에 대해서만 디지털 트윈을 설명드렸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 컴퓨터를 생각을 해보면 게임이 안 돌아갈 때 때리죠. 때려요. 때리면 안 되는데 예전에 이제 컴퓨터 같은 거에 이제 게임 안 돌아갈 때 CPU 갈아 끼우고 그래픽 카드 갈아 끼우고 그랬잖아요. 오래된 장비들도 구성을 교체하면 새 장비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장비를 최신화하는 기술 자체를 디지털 리트로핏이라는 이제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숫자 보이시나요? XS 축이군요. 네. 아, CNC 축이구나. 네. CNC가 뭐냐면 이렇게 막 가공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거를 가공하려면은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만 됐었어요. 뭐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깎는 거지. 모양 돌려가면서.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게 자동차, 예전 자동차들은 각이 많이 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3축 가공으로 이제 충분히 가능했어요. 최근에는 자동차들 안에 보시면 이제 다 이제 곡선이 많지 곡선이죠. 않습니까? 예. 그런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축 개수가 늘어나야 됩니다. 기존 3축 가공 장비의 일부 기능을 이제 교체해서 5축 가공 장비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업그레이드 하는군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변경을 하기 전에 사전에 한번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시뮬레이션이 활용을 될 수 있습니다. 빨간불, 파란불. 폰 보고 있지 마라. 그러니까 보행자한테 되게 좋은 기술이잖아요. 근데 이게 운전자한테는 안 좋은 기술일 수도 있거든요. 운전자는 운전자용 신호등을 보잖아요. 일반적으로. 빨간불, 밑에 바둑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뀔 때 운전자가 저 신호등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출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 도로에 나가서 바로 테스트해 보기가 어렵잖아요. 네.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가상의 환경에 똑같이 모델을 만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상으로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한 거고요. 실험을 하면서 시선 추적기 달고 저거 진짜 운전하는 게 아니라 시뮬레이터예요? 네, 진짜인 줄 알았어요. 저도요. 실험을 하면서 운전자 시선이 어디로 가는지랑 시선에 따라서 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시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기예보. 그렇죠. 우리가 매일 보는 일기예보죠. 사실 우리가 보는 거는 이제 왼쪽에 있는 숫자들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돌아가는 거는 오른쪽과 같이 그렇죠. 지구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구의 대기에 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유동 해석 시뮬레이션들을 다 미리 돌려놓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사용자에는 이제 저런 간단한 수치적 데이터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이 미래의 기술은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보고 있는 기술이다.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구름이라든지 이런 해류라든지 이런 모든 게 시뮬레이션이 지금도 그렇죠. 예. 그래서 디지털 트윈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네. 카피 앤 페이스트. 우리가 아직 찾지 못한 거를 디지털 트윈화하면 조금 유용한 기술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생활 속에 뭐 일기예보라든지 디지털 트윈인지조차 모르고 살았던 게 되게 많은데 정말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을 오늘 새롭게 알았습니다. 여친이나 만들고 싶다. 가상세계에선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오늘 한번 해보니까. 떨렸는데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시간 금방 지나가죠. 맞아요. 네. 다음번에도 색다른 게 있으면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